경기 마감됐습니다. 어떻게 살펴보셨나요? 우선은 코스피 쪽에서는 아주 약간 아쉬운 패배였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이 경기 분위기를 확실하게 주도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또 승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도 승리로 마무리가 됐었죠. 코스피 쪽에서는 사실은 이 대장 플레이어라고 할까요? 이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또 양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드는데요. 과연 어떤 교훈들이 숨어 있을지 이런 부분들 선수들 활약까지 체크해봅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메리츠증권의 이희건 대리 모셨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좀 어떠셨어요? 네. 지난주에 사실 거의 양시장 모두 거의 대패배가 있었죠. 대패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빠르게 그 시장이 조금씩 승리를 챙기더라고요. 어제도 큰 승리를 챙기고 오늘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승리를 가져갔는데 사실 기존에 잘 해줘야 되는 친구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잘 못하고 그리고 기존에 거의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던 또는 약간은 소외되었던 선수들이 조금 선전을 해주면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 올랐지만 그렇게 재미있는 하루는 아니었을 거라는 그런 하루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맞아요. 이번 주 들어서 키플레이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허 위원님 좀 어떠세요? 일단 코스닥 계속 좀 센 흐름이고요. 거래소는 작은 종목군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서 나쁘지 않았던 흐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수는 그 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좀 많이 밀어낸 맞아요. 부분도 있고 네. 해서 그렇게 또 분위기가 싹 나빴던 것 같지는 않은데 종목 수로는 어제 워낙에 많이 좀 좋아가지고 오늘은 어제보단 상대적으로는 좀 약했을 수도 있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네. 오늘 과연 라인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오늘 1번 타자입니다. 현대산업, 2번 타자 SK하이닉스, 3번 타자 벽산, 4번 타자 아가방컴퍼니, 5번 타자 삼성 LNS, 6번 타자 포스코, 7번 타자 하나금융지주, 8번 타자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9번 타자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오늘 보니까 상당히 또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좀 등판을 했습니다. 오늘 라인업은 좀 어떠세요, 대리님? 네. 어떻게 보면은 꽤 생소한 이런 라인업이 많은데요. 사실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인지 아닌지 모를 이런 그 보도, 그러니까 그 중국계 그 칭화 유니그룹에서 그 마이크론을 인수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늘 그 장 끝나고 미국장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그 벽산이나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강했던 건자재가 다시 한 번 더 조금 상승을 이뤄내는 그런 부분이었고,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조금 소외되어 있었던 요 관련주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네. 게다가 하위 타선 같은 경우는 또 개별 모멘텀 가진 종목들 많은 것 같고요. 허 위원님은 좀 어때 보이세요? 네, 그 4번에 있는 아가방이 오늘 좀 홈런 쳤어요? 네, 네. 인상적이네요. 일을 그렇게 많이 시킨대요, 랑시가. 아가방 컴퍼니. 랑시에서 아, 네. 거의 직원들을 지금 못 가게 한다고 하는데 주가는 좋네요. 어쨌든 상한가였었고요. 그리고 삼성 LNS도 시세가 오늘 괜찮았었나요? 많이 올랐나요? 네, 삼성 LNS, 3%, 네. 3%대. 종가 고가에 끝났었죠. 예,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도 뜬금없이 또 6위에 들어와 있는데 일단 내일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새 신안이 얼마나 세게 나올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타자 하이닉스는 정말 아쉽네요. 네. LG전자도 거의 아까 제가 그렇죠. 10몇 년 만에 최저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맞습니다. IT가 진짜 지금 다 깨져서 자동차 다음에 IT가 또 이렇게 망가지는 건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좀 눈에 띕니다. 그 갤러리아 타임월드는 이게 또 파는 분들은 또 있더라고요. 일단 매물이 조금씩은 나오던데 그 매도세가 상한가가 안 풀렸다는 부분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8번 하긴 좀 아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그렇네요. 좀 네네. 앞선 타석으로 좀 보내줬어도 될 만한 종목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는 3일 연속해서 지금 홈런을 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좀 예의주시하겠다, 미리 정보가 새어나간 건 아니냐, 조사도 좀 펼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운데서 관심 선수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먼저 이 대리님의 관심 선수는 누군가요? 네. 저희 관심 선수는 오늘 4번 타자인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네. 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전일 그 중국에서 두 자녀 허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었죠. 예. 기존에는 그 1인 자녀였다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이제 이 성장에 대해서 목마른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그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랑씨가 지금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그
그 기사가 나오면서 상한가 가까이 갔는데요. 충분히 여기서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이 내용이 네. 어제 나왔었어요. 네, 이 그렇죠. 두 자녀 네, 네. 관련해서. 그리고 지난 7월 11일이 세계 인구의 날이었대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이날 맞이해서 중국 정부 쪽에서는 이런 내용을 좀 내놨었는데 어제 반영이 안 되고 오늘 갑자기 좀 탄력이 붙었어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그냥 뭐 오비락 뭐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의미가 아니죠. 있을까요? 이 두 자녀 허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장 끝나고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네. 장중에 나온 건 장중에요. 아니죠. 장중에 네. 나왔어요? 저는 확인을 못했어요. 장중에 나왔는데 제가 기사 확인하고 네, 네, 주가 네. 체크했는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루지를 않았었는데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아무나 흐름을 다 보여줬습니다. 둘 날 수 있나요? 아무나 다? 그런데 이게 확정이 아니에요.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추진하겠다는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새 뉴스는 아니잖아요. 그쵸. 예전에도 한번 하려고 했던 네, 거죠. 그렇죠. 네, 네. 두 자녀 중국은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지금도 제일 많은데 이거 또 한 명씩 낳게 하면 피곤해질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네, 갑작스럽게 하는 바람에 좀 이걸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죠.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 전반적인 종목이 다 올랐었죠. 대부분 네, 네, 종목 다 오른 가운데 특별하게 눈에 띄는 종목이 없었는데 오늘은 약간 뭐 제일 눈에 띄는 그런 업종별 상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럼 네. 추가적으로도 더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세요? 네. 이게 굉장히 이제 거래량 없이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크게 보이고 있었거든요. 한 3달 쉬었나요? 그렇죠. 세 달 네네. 됐죠. 근데 오늘 갭 상승, 어느 정도 갭 상승 이후에 이게 이제 음봉을 만들어낼 법도 한데 크게 분봉상 조정 없이 계속해서 쭉 그냥 유입되더라고요. 네네. 이 정도 셌네요. 강한 힘은 네. 보통 최근에 그 가격 제한 폭이 30% 확대되고 나서 30%간 종목들은 정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 면에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가만 컴퍼니 같은 경우 아직 그 신고점을 돌파 못했는데 보령 웨디앙스 같은 경우에 신고점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제로 투 세븐과 함께 추가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아가방은 지금 보령이 차트가 잠깐 지나갔는데 보령은 상한가면 오늘 신고가를 급등하고 돌파했죠. 아직 사상 최고치인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아가방이 따라갈 수도 있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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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두 번째 선수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허위원님 네. 어떤 선수 볼까요? 저는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4번 갖고 왔어요. 타자, 예, 예. 네. 아까 상한가 세 방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맞습니다. 세 번. 3일 연속. 네, 근데 보니까 이게 재미는 엉뚱한 회사더라고요. 네. 먼저 주주 구성을 좀 봤어요. 네. 이게 뭐야 하고 봤는데 주식이 없어요. 돌아다닐 주식이. 일단 갤러리아가 거의 70개, 10개 중에 7개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또 피델리티인가? 거기서 하나를 잡고 있고. 그러니까 20개밖에 없는, 10개 중에 2개밖에 안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도 또 이제 얼마 잠겨 있고 그게 외국인이 약간 또 들어와 있나 봐요. 개인이 사실 갖고 있는 게 한 10개 중에 한 개 조금 넘어가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돌아다닐 주식이 없어요. 잠겨 있어가지고. 거래량이. 네,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저거 개인 투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서로 간에 연락만 되면 진짜 좋은데 이거 엄청 대박 날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3,000평 규모래요.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거기다 이제 3,000평 규모로 해가지고 돌리면 이게 만약에 호텔 신라처럼 못해도 절반만 해줘도 1년에 네트로 한 5, 600원 할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네,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면 포 한 2, 30원 때려줘도 1조는 금방 넘어가요. 네. 1, 2조까지는. 이거 지금 대박인 것 같아요. 이거 절대 팔면 안 돼요. 이게 이거. 여의도에 63빌딩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네. 조감도를 보니까 그 빌딩 아래다가 옆으로 평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그 도로 라인 타고 네. 그 마치 아파트 새로 지은 그 상가들 나오는 것처럼 약간 그런 분위기 맞습니다. 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나가 있고 해서 요거 되겠더라고요. 네, 네. 감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주식이 없어요. 주식이. 지금 이 대리님도 굉장히 네. 긍정적으로 네네 해주셨는데 네. 똑같이 좋게 보시나 그렇죠. 봐요. 저도 굉장히 좋게 보죠. 지금 근데 제가 이 선수 라인업을 1번부터 9번까지 이제 순서를 부여했는데 사실 8번을 놓은 이유는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요. 네, 품절주, 그립의 그렇죠. 떡. 네네. 네. 만약에 이 선수 살 수 있었다라면은 뭐 정말 그 클리어 틀에 넣었을 텐데 네, 네. 뭐 지금 그 하나 갤러리아 타임즈에 대해서 시장이 열광하고 있는데 그래도 열광하는 가운데 밸류에이션을 접근해야 되는 게 저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밸류에이션을 접근해봐도 올해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해서 네. 러프하게 한 매출 같은 경우에 220%,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0% 증가 예상되거든요. 네네. 이 면세점 하나만으로도. 네. 이거를 감안해서 기존에 얘네들이 백화점 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멀티플을 한 12배 정도 줄 수 있고. 압구정에 있죠, 갤러리아가. 그렇죠. 그죠? 네네.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 멀티플 한 20배 정도, 일각에서는 25배까지 부여하자는 얘기 나오는데 러프하게 20배 정도만 줘도 산출되는 주가가 20만 원이거든요. 20만 원이면은 정말 10만 원에서부터 따블이죠. 근데 보통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주식들은 그 오버슈팅 하기 때문에 좀 더 막 이렇게 뚫고 갔다가 또 그렇죠. 쉬기도 하고 네. 이런 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천운이다 생각하시고 꺾일 때까지 끝날 때까지 얘네들이 사실 가다가 지금 점상 가는 종목들 개인들이 파는 이유가 뭐냐면은 와 이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맞아요. 점하 갈지도 모르자 이런 생각 때문에 네, 예.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죠. 사실 이 친구들이 면세점 취소될 일도 없고 점하 갈 이유는 크게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호텔 신라 우선주도 뭐 같은 축이죠. 근데 약간 이제 변수가 있다면은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제 특혜 막 이런 논란 나오니까 네. 뭐 일본은 뭐 그런다더라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그냥 오픈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혹시라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다 들어오겠어요. 할 만한 사람만 들어오지. 그렇죠. 그래서 네네네. 그 부분도 단기에는 크게 막 이 업황을 막 깨지게 할 그런 변수는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네.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이 워낙에 거래량이 좀 제한적이고 살지를 그렇죠. 못하니까 대안주가 자꾸 부각되는 것 내롱, 같아요. 내롱이죠, 그게 그 한화 그룹주인 것 같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맞아요. 예, 예. 그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시세가 나오는데 대안 투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대리님? 사실 저는 이 섹터가 강하다, 나쁘다를 떠나서 대한 섹터 자체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맞아요. 성향이 원래 저도요. 그러시나. 네. 대장주만 그러니까 무조건 되면 대장주에서 놀아야지. 네. 대안주가 정말 대안주 찾자, 대안주가 이제 간다, 이제 대안주 사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보통 꺾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저는 지금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경우에는 더 가겠지만 대안주 투자는 여기서 약간 향후에 얻을 수 있는 리턴 대비해서 리스크가 크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그 케미칼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갤러리아를 갖고 있고 갤러리아가 얘네 최대주주니까 연결을 좀 복잡하잖아요 계산이. 그러니까 어떻게 네, 들어올지도 맞아요. 애매하고 그리고 하나케미칼 전체로는 뭐 물론 지분법으로 들어옵니다만 자기 본연의 또 영업이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쪽은 아마 그 본인들 업황 따라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한 캔은 지금 뭐 오늘 나온 거 보니까 또 약간 스프레드가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납사각이 빠진 거에 비해서 지금 뭐 작살이 나고 있대요. 거기서 나오는 중간재들이. 그래서 네. 2분기가 어려워. 그래서 오늘 주가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세지 그렇죠. 않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오히려 매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시장이 답을 제시해 주는데 하나 갤러리아 타임홀드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점상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음봉을 기록했거든요. 아무래도 시장이 답을 제시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면세점 이야기 나온 김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해볼게요. 올해 연말에 이 롯데 면세점도 그렇고 몇 군데가 허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만료가 네, 된대요. 만료. 그렇죠. 그래서 연내에 한 번 더 선정이 있을 그렇죠. 예정이고 네, 네, 네. 이에 따라서 좀 탈락했던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그렇죠. 반영이 되고 네, 있는데 네, 네. 이런 종목들 지금 벌써부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지금부터 서서히 좀 기대감이 좀 들어갈 만하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대리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지극히 저의 투자 성향상 개인적인 의견인데 사실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밸류에이션을 따라서 내가 예측 가능한 이제 대응이 가능한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사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투자지 않습니까? 조건부 투자라는 게 이게 되면은 대박, 이게 안 되면은 안 돼. 그러니까 이 조건이라는 게 제가 미리 알 수도 없는 맞아요. 거고 네, 추정도 네, 불가능한 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조건부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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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포트폴리오 일부를 자기가 그쪽에 관련돼서 잘 아신다, 분석 가능하다. 내가 봤을 때는 뭐 55대 45 게임이 아니라 뭐 70대 30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일부를 신어오는 건 괜찮은데 지금부터 밸류에이션상 접근하는 거는 조금은 이제 저는 좀 예. 하나 밀어볼까요? 하나 밀어볼게요. 괜찮아요. 신세계 네. 아까워서요. 저는 100% 신세계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도 항상 그런 말 있잖아요. 그 같은 업태끼리는 그냥 한 곳에 묶어놓는 게 좋다 이거잖아요. 명동하면 누가 봐도 쇼핑의 천국이고 외국인들이 오면 꼭 한번 가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남대문, 동대문, 명동 딱 이 트라이앵글로 딱 묶여져 있는데 저는 왜 신세계를 뺐을까 진짜 고민 지금 이해가 안 많이 되더. 하고 있어서 그렇겠죠.
아니 면세점 관련해서는 애매하잖아요. 얘네가 포션이 거의 제로잖아요. 근데 신세계가 아마 그렇네. 그 옛날 그 예전 그 리모델링한 그 본점 거기다 네. 하면 대박일 것 같아요. 자기네가 하겠다고 명분이요. 딱 사업 구상까지 내놨는데 탈락시켰으니까 연말에 한번 신세계 껴주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 알겠습니다. 한번. 네. 신세계 어제 좀 급락했는데 오늘 그래도 하루 만에 3% 정도 반등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선수만 좀 더 볼까요, 이 대리님? 네.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4번 타자죠. 과거에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1번 타자, 4번 타자였는데 지금은 조금 잊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슬슬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 선수입니다. 산성 에르네스. 네, 네. 오랜만에 등판했어요. 네. 오늘 좀 소리 소문 없이 10만 원을 회복을 했네요. 어떤 네. 내용이 있었나요? 사실 저희 저희 메리츠 종금정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거든요. 네. 광화문에 최근에 그 면세점, 동아면세점이라든가 면세점 있잖아요. 확실히 메리스가 퍼지면서 그 중국인들의 관광버스 거의 뚝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한 대, 두 대씩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네. 이런 그 메르스 우려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잠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음 주에는 정부에서 메르스 종식 선언이 혹시나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메르스가 잠잠됐는데 만약 종식 선언이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이 종식 선언에 관련된 관련주를 찾기에 분주할 겁니다. 거기서 가장 앞서 나올 수 있는 게 산성 NS가 아닌가. 사실 친구들은 그 중국 소비에 관련된 주도주기 때문에 뭐 사실 대마불사죠. 이 친구들 깨지지 않는 한 항상 마음속에 언제든지 홈런을 칠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하고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체감하기로는 사실 메르스 이미 종식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이제 느끼기로는. 예, 보일제. 환자 수 기준으로 그렇죠. 20명 정도만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일주일째 지금 추가 발생자 수가 없기 때문에 없었고, 우리가 네. 느끼기에는 이미 또 종식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그렇죠. 드는데 과연 정부 쪽에서 발표 그리고 연동해서 좀 볼만한 종목 살펴봤고요. 이 가운데서 MVP 선정해 보겠습니다. 이 대리님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장 MVP는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오늘의 4번 타자였습니다. 홈런을 쳤고요. 추후에도 좀 기대감이 남아있다라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바로 내일 경기에 대한 관전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어디 쪽에 관심 두고 계신가요? 네. 먼저 그 최근에 시장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리스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친구들은 뭐 오래 묵은 악재이기 때문에 네. 시장을 크게 훼손시킬 만한 악재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제 이제 그리스 이슈가 마무리된 게 아니라 정말 봉합되고 아예 끝난 게 아니라 일단락된 겁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 친구들의 다른 악재로 인해서 조정의 빌미를 주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이슈를 가지고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다. 그냥 단순히 하반기에 있을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노이즈의 일부분이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뭐 중요한 거는 이제 결자 해지라고 보거든요. 결자 해지라는 게 지금 사고로 쳤던 선수들이 크게 봤을 때는 중국 그리고 국내에서 봤을 때는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오롱생명과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친구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지금 사실 지난주에 중국이 사고 치면서 지수 전부 다 빠졌죠.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오롱생명과학이 30%씩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다 섹터의 이 센치가 안 좋아졌거든요. 네, 네, 네. 이 친구들이 다시 한 번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시 반 지나면 중국 지수를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오롱생명과학을 내가 매수는 하지 않더라도 이 친구들이 시장의 기준 잣대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꼬였던 그 매듭을 확실하게 풀어주는지 여기서 더 큰 선물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그게 소문이 한번 나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어떤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산운용사든지 자문사든지 네, 네, 하여튼 네. 큰 물량을 네. 일단 한번 던져버렸는데 그렇죠. 네. 걔네가 만약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주포였다면 네, 그러니까 네. 시세의 선도 세력이었다 그러면 네. 걔네가 팔았다는 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찌 됐든 간에. 근데 네, 이제 네. 차트를 보면 이렇게 긴 운봉이 망가져 있잖아요. 네, 네, 지금 네. 말씀하신 그런 네, 네, 종목들이. 근데 그거를 누가 이렇게 들어 올릴 수 만한 새로운 진입자가 있다면 누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젠 같은 경우, 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전일 7월 7일에 바이오 주식 급락할 때 다 같이 급락했거든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이슈와 함께 그 외국인들 수급 기관 수급 급등했었죠. 관계 네, 네. 급등해 버렸잖아요. 전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20% 이상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음봉을 어떻게 다 커버하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만약 그거를 커버한다라면은 기존에 팔았던 그 세력 외에
대해 정말 강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력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네, 수급적으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판을 새로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리님 만약에 그 코론 같은 경우는 그 티슈진 씨인가요? 그렇죠, 네. 거기서 뭔가가 실제로 나오거나 네네. 아니면 한미 사이언스 예를 들면 한미약품이 진짜 또 하나 더 이제 기술 수출을 하면 네. 그때가 될까요? 그 시점은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그게 어떤 재료가 트리거가 한방 될수 터져야 있겠죠. 한번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오늘 내일 하거든요. 뭐 시장 곧 나온단 말도 있고 루머가 막, 예, 오늘 예. 내일 하거든요. 예. 이게 터져주기만 한다면 전반적으로 다시 이제 센치가 괜찮아지겠죠. 뭐 다른 라이센싱 아웃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 회복되고 안 되고 이것도 1단계로 중요하고 네. 전고점 돌파한다 이러면은 다시 판이 틀려지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가 계속해서 그 상승해 왔었잖아요. 근데 일부 기관들 중에서도 그동안 이 상승에 대해서 소외되었던 기관들 굉장히 좀 많거든요. 비중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락한다라면은 네. 다시 한 번 더 총알을 준비하고 있는 스탠바이하고 있는 쪽이 많으니까 충분히 그 트리거만 있다면 다시 재상승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기존의 주도주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경기에서 활약을 해줄 만한 클린업 네. 트리오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는요. 먼저 유유제약 그리고 아프리카 TV 마지막으로 OCI 머티리얼즈 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유유제약 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제약주 가운데서 크게 훼손되지 않고 견조한 흐름이에요. 어떤 네, 내용이 있는 그렇죠. 종목인가요?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주 전 정도에 그 탐방을 다녀온 회사인데요. 네. 그 유한양행의 유일한 회장이 아시죠? 네, 네. 정말 청량한 분이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의 막내 동생이 만든 회사입니다. 네, 네. 유유제약이고요. 이 친구들의 지금 사실 본업이나 파이프라인이 사실 지금 다른 제약주에 비해서는 좀 뒤처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 친구들이 투자한 아이클라우드라고 이 아이클라우드가 이게 모기 패치 만드는 회사거든요. 아이클라우드가 그 이르면은 이번 달이나 뭐 늦어도 9월 달 정도에 나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게 미국 회사인가요? 그렇죠. 네, 미국 회사입니다. 네. 상장되면서 동시에 지금 이 친구들이 말라리아 키트, 그러니까 이게 뭐 붙이거나 아니면 지갑에 넣어 다닌 거나 이게 획기적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은 획기적입니다. 네. 말라리아 키트 이 판권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거는 네. 그 모기 키트가 그렇죠. 상장한다는 게 그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아이클라우드라는 그 나스닥 상장의 기대가 이 친구들이 지분을 4.5%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명인가요? 아이클라우드?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IEE 클라우드예요. IEE 그러니까 이게 클라우드. 지금 네. 상장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지금 그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는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세게 네. 갈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볼 수 오늘도 있습니다. 보니까 신고가 경신이 나왔는데 네, 그렇죠. 좀 윗꼬리가 네. 달려가지고 조금 아쉬웠어요. 그렇네요. 아무래도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기 네.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사이즈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콘텐츠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오늘 후반에 좀 탄력이 붙더라고요. 네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뭐 좀 강조를 드리던 그런 맞아요. 기업인데요. 네. 그 N자 상승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죠. 최근에 주가 조정 한번 받았다가 양봉이 3-4개 나오면서 돌리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충분히 지금 트래픽도 증가되면서 유저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유저나 트래픽이 증가되면은 어떻게든 간에 수익 모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점 돌파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분위기 보면 이 정도 이슈 되는데 실적 안 나오면 그것도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OCI 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네,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최근 계속해서 그 외국인들이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오늘 살짝 밀렸거든요. 뭐 충분한 그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그 실적이 동반되고 뭐 제품 가격이 계속 상승 이어지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분 매각까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 이어나갈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에서 활약해줄 만한 3명의 선수 뽑아봤습니다. 유유제약, 아프리카TV,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본 선수는요. 오늘장 OCI 머티리얼즈 이렇게 세 선수였습니다. 내일장에서의 움직임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집중 골든타임 진행하는 동안에 외신 주요 뉴스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이란 핵 협상이 드디어 타결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왔던 내용이 타결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
따라서 현재 WTI가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WTI 2.33% 조정받으면서 배럴당 $50 선 간당간당한 흐름인데요. 아무래도 이 타결됐을 경우에는 공급이 과잉되면서 국제유가 하락은 불가피하다라는 증권가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 내일장에서는 우리 증시에 어떻게 반영될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집중 골든타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